사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꽤 유명한 이 광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괜스레 웃음이 나온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구나. 독심술 같은 초능력이 없더라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삶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광고 음악의 노랫말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그렇다. 정말로 중요한 감정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학창시절 나는 무척 모범적인 학생이었지만 그래도 가끔은 왕성한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 친구들과 잠깐 동안의 일탈을 꿈꿨던 적이 있다. 당시 나의 유일하고도 가장 재미있는 일탈은 극장 나들이였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몰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극장을 찾아 컴컴하고 조용한 공간 안에서 영화를 보는 일에 중독이 되었었다. 극장 나들이에는 늘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다. 한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 서로 모르는 게 없는 사이였고, 한 친구는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영화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서 급속도로 친해진 사이였다. 새로 개봉한 연수자 관람불가 영화를 언제 가서 봐야 하나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나의 오랜 친구는 어깨를 툭툭 치면서 그냥 고갯짓만으로 나를 부추겨 영화관으로 이끌곤 했다. 신기한 일은 그 친구와 나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는 점이다. 툭툭 치는 손 동작과 싱긋 웃는 미소, 흔들거리는 손짓과 그에 따른 당연한 이끌림, 그게 전부였다. 반면에 영화관 친구는 내가 보러 가자고 하기 전까지 먼저 제안하는 법이 없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내가 먼저 본 영화였을까봐 섣불리 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의 오랜 친구는 내가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영화 취향을 고려해서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와 나 사이에 어느한 단지 거추장스러운 무엇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울지 않았다. 우리의 무언의 약속 때문이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몹시 지쳤거나 아프거나 다쳤을 때나 또는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약속이었다. 리처드 바크의 영혼의 동반자 중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는 시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도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사이가 있는가 하면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어쩐지 마음이 통하고 매사에 척척 의견이 일치되어 단번에 친해지는 사람도 있다. 시간의 흐름은 마음을 읽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다. 100이면 100 전부 다른 사람의 마음들, 그렇게 다양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고 때로는 그 마음에 대화도 걸어보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각양각색일까? 그 다양한 마음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가끔 해본다. 하지만 그 물음은 쉽게 답이 나올 성질의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아니 어쩌면 평생을 그 답을 찾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의견을 굽히지 않는 저마다의 마음을 보면 문득 오색 빛깔을 떠올리게 된다. 빨간 마음, 파란 마음, 노란 마음들. 같은 빨강색이라도 어떤 이는 분홍색, 어떤 이는 다홍색, 어쩌면 언어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것까지 다양한 색깔을 만날 수 있다.
비슷한 계열의 색도 있고 파란색과 빨강색처럼 전혀 정반대의 색도 있다. 파란색과 빨강색이 만나 섞이게 되면 색깔이 탁해지고 어두운 색이 된다. 이 색, 저 색 마음대로 섞다 보면 결국 거무튀튀하고 볼썽사나운 색이 된다. 우리의 마음이란 꼭 색깔의 이러한 속성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이다 보면 불편함만 더해지고 끝에 남게 되는 결과 역시 준통치 않은 것이 된다. 대신 그 색을 실이나 옷감에 물들여 저마다의 색깔을 갖게 한 후 그것으로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든다면 저마다의 색깔을 살린 아름다운 옷이 된다. 이 색, 저 색 무작위로 섞인 게 아니라 두 가지 색의 조화를 생각하며 엮어냈기 때문이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 조화를 이루려면 우선은 내가 가진 마음의 색깔을 분명해야 한다. 시시각각 막 바뀌고 뒤집히는 마음으로는 다른 마음과 만나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내 마음의 색깔이 분명해졌을 때 마음의 끈을 내밀어 보자. 어느새 상대편으로부터 마음의 끈이 풀려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서로 풀려진 마음의 끈은 별다른 장치 없이도 스스럼 없이 서로 다 말없이 연결된다. 진정한 교감이란 상대방을 나에게 구속시키거나 또는 내가 상대에게 흡수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나만의 색과 상대의 색이 서로 만나 걸림없이 묶일 때 진정한 교감은 이루어진다. 누군가와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힘들다면, 누군가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서로의 마음이 맞다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다면 상대의 색깔을 다치지 않게 하고 나의 색깔 또한 지켜 나가는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교한 규칙에 따라 서로 다른 색이 만나 조화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직조의 과정처럼 서로의 마음이 이어지기까지에는 그렇게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다. 어쩌면 어른이 되어 누군가와 하나가 되겠다는 전제로 힘들여 고백하게 되는 사랑합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런 부단한 과정의 끝에서야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말인지도 모른다. 지금 내 곁을 지켜주는 모든 이들에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어가 소품 가게에서 이것저것 둘러봐도 별달리 살 것이 없기에 그냥 나온 적이 있다. 손님도 별로 없는 가게에서 빈손으로 걸어 나오는 게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는데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주인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한다. 내 등 뒤로 들리는 그 인사말과 나는 그만 흠칫 뒤를 돌아 꾸벅 인사를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말이다. 손님이 뜸한 가게에 들어와 이리저리 헤집어 보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손님은 어떤 주인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안녕히 가세요 라고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 같다. 내 등 뒤로 외치는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는 감사할 일을 하지 않았던 나에게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어쩐지 무임승차 같은 기분이 들었다. 별달리 한 일도 없는데 큰 선물을 잘못 받은 것 같았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나에게 어떤 기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 어쩌면 별 의미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손님에게는 친절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늘 반복되는 습관으로 되풀이되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었을 수도 있다. 한가한 시간에 긴장감을 선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그저 찾아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감사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진심이 담겨 있건 아니면 습관적으로 건넨 말이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참 좋은 울림이 있다. 정말로 감사할 일을 하고 받는 인사라면 상대방에게 나의 수고를 인정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고 별달리 한 일도 없는데 그런 인사를 받으면 어쩐지 쑥스럽고 겸연쩍으면서도 슬그머니 기분이 좋아진다. 나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올바르고 좋은 일을 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인 것 같다. 설령 좋은 일까지는 아니어도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게 되기 때문인 것도 같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이 주는 기분 좋은 울림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나에게 감사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나는 나에게 먼저 감사를 보낸다.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침 밥상을 차려놓은 아내에게 감사하다. 내 곁에서 함께 살아주는 삶 자체가 감사하다. 어느새 자란 나의 아이들이 감사하다. 부모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감사하다. 아침 편지 독자들에게 감사하다. 매일 내가 보내는 작은 글귀를 받아들여줘서 감사하다.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침지기, 아침편지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을 우리는 아침지기라 부른다. 에게 감사하다. 내 곁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를 완성시켜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정말 많이 감사하다. 감사하는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면서 나에게 감사를 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돌아오는 말은 열이면 열, 저도 감사합니다 였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언짢게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진 힘이다. 긍정의 힘은 삶의 가능성을 키운다. 감사하는 태도는 정말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준다. 우리는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통해 더욱 사려 깊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그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데보라 노빌의 감사의 힘 중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주변에 대한 통찰력도 깊어진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 감사하며 표현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은 맨눈으로 본 세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벽을 허무는 망치와도 같다. 얼어버린 가슴을 쩍 갈라놓을 수도 있고 살얼음처럼 얇은 경계심도 풀어버릴 수 있다. 내가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넨다면 세상은 늘 따뜻한 봄과 같을 것이다. 나의 감사의 인사 한마디가 퍼져 온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하리라 나는 믿는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들에게 소리내어 인사를 건넨 사람들에게
나에게 미소를 보낸 이들에게, 늘 똑같은 인사를 건네는 동네 이웃들에게, 나의 삶을 구성하는 사람과 사건들에게 나는 한없이 감사합니다.